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통령실이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시민을 23시간 동안 경찰, 지자체, 재난지휘부, 소방당국이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공직기강이 해이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건데요. 한편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 중 무려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일이 지난 3월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그 돈으로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나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횡령, 배임,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변작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133명 중 123명에게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기소를 유예했고요. 혐의가 중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된 것이 아니라 유예가 된 것이라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직자는 작은 신의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입 5급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원수가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을 권하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1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뉴스 브리핑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교내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비를 광양 캠퍼스 신축에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실사를 받았어요. 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의 승인 없이 순천대 교내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비를 이 광양 캠퍼스 신축에 사용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실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교육부는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순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관련 심의회를 열어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예산은 지난 2023년 국비 125억 4천만 원으로 당초 순천대학교 교내에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해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던 이 소병철 전 국회의원 측은 순천대학교 첨단공학관 건립 예산은 주요 의정 성과 중 하나로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글로컬 대학 지정 평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순천대학이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학이 특정한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교육부의 실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을 두고 순천대학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와 이 교육부의 현장 실사에 대해 순천대학은 언론을 통해 광양 캠퍼스가 본교와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순천대학교 광양 캠퍼스 설립 과정에서 지난해 순천대학과 이 40억 원 상당의 부지를 광양시가 제공하고 국비 125억이 투입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순천대학교는 지난 3월 이 광양시 중마동의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 개소식과 함께 앞으로 단계별로 광양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광양시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명시된 국비 투입 125억 원이 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이 소병철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순천대학의 예산 전용 사실을 인지한 뒤에
해당 예산은 명백히 순천시에 소재한 순천대학교 본교 교내의 건립을 목적으로 확보된 것이므로 어떠한 협의도 없이 광양 캠퍼스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선 순천시는 예산을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원래 목적과는 달라진 예산 사용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우선 교육부의 실사 결과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현안들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의 행정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들의 현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방문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광양시의 주력 사업인 2차 전지와 수소산업, 스마트 항만 등 국가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광양시의 주요 현안이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 대상에서 벗어난 배경으로 이 광양시장의 행사 중심 시정 스타일과 또 전략 부재, 행정의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에는 전남 동부권 지역 중 순천시와 구례군의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여수시는 부시장이,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가 직접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지역의 현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 고흥군 또한 직접 국정기획위가 방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 방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정기획위의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에 광양시가 빠져 있었지만 여수시나 고흥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현안 사업을 직접 전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라도 했어야 한다며 광양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국정기획위 방문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떤 요청이나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고 광양시 서울사무소 역시 방문 일정은 알았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를 건의하기 위한 접촉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남 동부권을 방문한 날 광양시와 광양시장은 지역의 자체 행사인 3개데이와 닭백숙 나눔, 치킨데이를 진행했다며 광양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 도심 하천인 연등천이 전남 지역 하구 중에 생태계가 가장 최악의 상태로 확인되면서 수질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요. 네, 여수시 도심을 지나 바다로 향하는 하천인 연등천의 수질 생태계가 전남 지역 하구 중에 가장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국의 주요 강 하구에서 생물 측정만을 기반으로 이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전국 하수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예. 여수시 연등천의 경우 전남 지역 하구 76곳 중에 수변 식생이 빈약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나쁨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예. 하천 하구의 건강성 등급은 A부터 E까지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바다 생물이 서식하는 하구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연등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는데 최근 이 조사에서 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이유 뭡니까? 네, 건강성이 좋은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의 형성이 양호하고 다양한 기수종 및 해수종이 서식하는 곳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반해 이 건강성이 나쁜 하구는 담수와 해수 간 연결성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오염원이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연등천의 경우 이 하수의 제방에 인위적인 석축이 설치되고 이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된 상태고 또 상류의 오염원이 축적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도심하천인 연등천의 수질과 생태환경 복원에 대한 여수시의 추가적인 조치 또는 수질 개선 조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세우고 분양을 하는 제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래 이렇게 의도는 좋게 시작이 된 일이지만 낮은 토지 확보율, 공사 중단 같은 지주택의 불안정한 운영 방식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가 제도 도입 45년 만에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여수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하게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동주택허가팀 김희영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국토부가 지주택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 45년 만에 제도 네네.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랑 이게 같은 맥락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실태조사 내용이 저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적정 여부, 그다음에 설명의 의무, 과장 광고 제한, 조합 임원 결격 사유, 회계 서류 보관 등을 위주로 실태조사하고 있으므로 네. 큰 틀에서는 국토부 조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수시의 자체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진행을 해온 거예요? 저희는 2022년부터 자체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4년 정도 진행을 해 오신 거고. 네네. 지금까지 파악된 지역주택조합 여수 지역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는 11개소인데요. 11군데. 조합원, 예. 네네네, 11개소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곳이 5개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모집 신고된 곳과 설립 인가를 받은 곳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조합원 모집 신고는,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예. 이제 저희 시에 이제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때는, 건설하고자 하는 그 사업 부지,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의 50% 이상 그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해야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는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80%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또 확보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창립 총회를 거쳐서 우리 시에 인가 신청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럼 그 6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조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만이 우리 이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수시에는 6개가 존재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4년간 그동안 어떤 사례가 좀 적발됐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주로 점검하시는지도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4년간 실태조사해서 점검한 결과를 보면은 매년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좀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그 적발된 사항들을 저희가 보니까 주로 지적사항이 우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매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조합원들한테 그 실적 보고를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 그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조합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지도 위주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게 법령 위반 사항이니 다음부터 주의해라. 이 법령 위반 사항을 이제 좀 해소를 해서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2023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2024년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고발 조치도 하고 좀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간 경우가 1년에 5건에서 7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저희가, 보면은, 2023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7개소가 있었고, 2024년은 과태료 부과가 5개소, 그 다음에 고발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강한 행정 조치를 하니까 202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죠. 올해 예. 상반기는 과태료 부과가 1개소, 고발이 2개소로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효과가 조금이나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적발된 사례들 이야기해 주실 때, 네. 보고서 작성한 것을 조합원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네네. 어쨌든 이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지난 2019년쯤 서교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100억 원대 사기 분양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설립 인가나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29억 원을 조합원들이 출자를 했고, 그중에서 89억 원가량을 지출했다가 무리를 빚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서교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2년 6월경에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분양 관련으로 조합원들이 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만 알고 있고요. 또 그 당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조합은 현재 2023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종결하였습니다. 예. 자, 이후에 주택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서교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라고 판단되는데요. 예. 2020년 7월 24일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50% 이상 확보하게끔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저희가 2020년 7월 24일 이전에는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 확보 없이 그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부지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근데 거기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했어요. 그게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원래는? 2020년 전에는? 예. 2020년 7월 24일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2020년 7월 24일 이후에는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50% 이상 확보해야지 저희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분양 광고를 할 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이제 설명의 의무. 근데 그 전에는 설명의 의무 이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지, 우리 보험 설명 들었다고. 사인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인하는 것처럼, 설명의 의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장 광고 제한, 여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여기 관련해서 과장 광고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제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그 전에는 회계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지켜져야 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좀 늦게 규정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이런 법의 허술함을 틈타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자주 또 많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보통 피해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브랜드 이제 우리 좀 지역에 들어오기 어려운 브랜드 아파트를 시중 가액보다 시중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을 좀 약간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계약하고 나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럼 분양 사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양 사기라고 좀 하기도 거기는 어려운 게 저희한테 조합 모집 신고를 할 때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뭐 막 토지 가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낮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그게 왜 이제 아직 뭐 사업 계획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뭐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뭐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좀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조합 탈퇴의 어려움인데 조합을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예, 좀 그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탈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역주택 조합 그런 의미 자체가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이제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번 지역주택 조합에 그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이미 탈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탈퇴나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보통 조합 규약에 따르므로 저희 뭐 시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여수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막 어디가 막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한두 군데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토부가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수시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부 조사에서도 여수시가 함께 협업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여수시 자체 조사 대상 중에서 여수시는 11개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 조합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또 국토부에서는 이제 표본 점검으로 이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 점검이라고 하면 뭐 한두 개를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본 선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하고 같이 점검하는 지역주택 조합이 조합 설립 신고는 됐는데,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는 됐는데 설립 인가를 너무 늦게까지 설립 인가를 좀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설립 인가도 됐는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약간 특정 지역주택 조합을 좀 저희가 같이 전라남도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사업 추진이 잘 되는 데보다는 약간 문제점 있는 데 위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토부 실태조사에서 이 조합은 문제가 있다라고 적발이 될 경우에 어떤 조치로 이어집니까? 우리 시 자체 조사든 국토부 실태 조사든 위반 사항이 발견 시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후 고발이라든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같이 가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니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 원수에게 권한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만큼 우선 성공률이 높지 않고 불법이 참 많이 이루어졌고 그만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선 걸 텐데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와 불법들이 난무할 수 있었던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저희가 사업 예정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체계다 보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약간 과장 광고라든지 좀 법령을 좀 약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분야별 정보에 지역주택조합 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주택조합 란에서 지역주택조합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좀 봐야 되는지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의 그 지역주택조합 현황까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한번 저희 시 홈페이지 방문해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히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토지 사용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했는지 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사용 권한과 그다음에 소유권 확보 퍼센테이지가 이제 저희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합 모집 신고일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집 신고는 옛날에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됐는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립 인가도 받았는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 보시고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는 계약 관계가 또 사인 간의 계약 관계처럼 이렇게 되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국토부의 이번 실태 조사, 제도 개선으로 현장이 많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세요? 네.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수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위반 사항이 발견 시는 즉시 말씀드렸다시피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합원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 준수 사항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자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수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그리고 국토부의 움직임 실태조사 그리고 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수시 공동주택허가팀 김희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현장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입니다.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죠. 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서 요일제로 운영을 합니다. 예.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경우 신청 대상이었고요.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부터는요.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말에도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주말부터는 네. 이번 주 월화수목 금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잘 살피셔서 맞는 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급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2차 지급을 합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1차 소비 쿠폰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이 됩니다.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5만 원인데요. 예. 여수, 순천, 광양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3만 원 더한 18만 원 지급되고요. 예. 고흥군은 유일하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5만 원 추가돼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중에서는 네. 고흥군만 유일하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3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추가돼서 네, 맞습니다. 1차에 20만 원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2차는 동일하게 모두 1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급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방식은요. 9개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도 이번 주는 출생 연도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또 지역사랑 상품권은요. 관할 지자체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그때 국민 지원 카드가 있었어요. 그 예. 나오던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 가능합니다. 일단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선불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담아주는 그 선불형 네, 카드. 맞습니다. 카드 네.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그 지자체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거 우리로 치면 착 말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앱으로 사용하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예. 내가 없는 것을 새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민센터에 간다고 해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여수사랑 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 충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온라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오프라인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주민센터로 많은 분들이 몰렸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주민센터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청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9시에 문을 연다면 7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해요. 진짜요? 네. 선불카드는 수령하고 바로 사용 가능해서 오전 일찍 병원이나 시장을 가려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접수 전에 번호표를 받고 신청 작성을 했는데 이 진행 요원들이 신청서 작성과 진행 순서를 도왔어요. 또 특히 날짜나 장소를 잘못 온 시민들이나 또 정보가 또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또 안내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걸 했는데요. 신청서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에 따라서 선불카드를 수령했습니다. 본인 신청하고 오셨죠? 혹시 그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랑 6 맞으실까요? 맞으세요? 그러면 오늘 신청 가능하시고 저희가 상품권이 8월 1일부터 수령 가능하셔서 오늘은 여기 카드로만 되시거든요. 괜찮으세요? 안에서 좀 더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여기 밖에서 일단 쓰는 거 도와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신분증도 같이 주세요. 어머니 이거 선불카드로 받는 거 맞으시죠? 금액은 18만 원이고요. 11월 달까지 사용하셔야 되고 2차는 9월 20일부터 또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사용. 그리고 2차는 11월 사용을. 그리고 2차는 9월 22일부터 다시 또 2차 신청하셔야 돼요. 쿠폰 받으시고 신분증 받으시고요. 다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중간에 오늘은 지류형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요, 8월 1일부터 이 지류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불 카드만 가능합니다. 그걸 모르고 난 지류형 받으러 왔는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점 몰랐다가 돌아간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동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헛걸음하신 분들도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날짜보다는 장소 때문에 발걸음을 옮긴 경우가 많았어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요,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가까운 곳 오셨다가 해고 가야지 하고 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미성년자 발급도 문제가 됐다고요? 혼동이 있던 부분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오늘 신청 날짜인데 자녀가 있어서 함께 신청하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요. 왜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도 출생 연도를 맞춰와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신청 날짜엔 자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녀의 그 필체 위임장을 써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서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볼일에서 나왔다가 아무 데나 된 줄 알고 왔는데 아니네요. 오늘은 그 상품권이 안 준다고 하니까 8월 1일 날부터니까 집에서 써갖고 오려고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 날 이후에 와야지. 아까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그 애기들 미성년자들도 생년월일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러 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근데 밑에 붙어있는 건 보니까 또 세대주에 맞춰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틀려가지고 세대주 입력하니까 미성년자 것도 같이 발급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다시 왔다 갔다. 이게 직원분들이 안내하는 거하고 공지 써져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안내를 하니까 이제 미성년자라서 엄마 날짜에 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는 10년생. 헷갈립니다. 들어도. 네. 자, 결론부터 미성년자 자녀의 출생 연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가서 신청을 하면 그때 아이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필체 위임장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은 필요 없이 그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근데 네, 남편 배우자의 신청을 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자녀를 하려면 위임장을 써서 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같이 구비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신청으로 주민센터를 찾는 사람도 많았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카드사 접속 또한 힘들었다고요? 네,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많아서 온라인도 복잡했습니다. 네. 주요 카드사 앱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앱 전체가 먹통이 되거나 관련 페이지 오류가 지속됐는데요. 제가 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도요, 점심시간이 넘어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했습니다라고 뜨거나 접속이 아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요, 신청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런 점이 준비되지 못한 거에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신청에 좀 불편을 느끼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점 듣고 왔는데, 네. 자, 이렇게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시민들은요, 18만 원 금액이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굉장히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또 소비 쿠폰 발급으로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에 단돈 몇천 원도 없을 때가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기 하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긁어내려고 해도 어디 긁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소고기는 못 써먹어도 돼지고기는 사 먹어야죠. 네,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안 그래도 내일 이제 펜션 가야 돼서 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의도로 발급해 주시는 거니까 시장에서 더 쓰려고 하려고요. 저희도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준 것보다 낫죠. 나는 가게한 사람이라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가게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돈이 생기니까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변화는 있죠,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네, 다들 좀 목소리가 좀 들뜬 느낌이 좀 그쵸. 듭니다. 음성으로 네. 들었을 때. 자, 이번 소비 쿠폰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꼭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차 기준으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이고요. 소비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꼭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 기간은 8주간으로 길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지급받아서 빨리 네.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전남을 포함한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피해 내용 정리와 함께 또 앞으로의 도의 대책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김용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및 응급복구 점검회의를 열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에는 평균 202mm의 비가 내렸으며 광양 백운산은 최고 556mm, 곡성 옥가와 나주 금천, 무안 해제 등도 450mm 이상을 기록하는 등 국지적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침수 475동, 가축 21만 마리 폐사, 농작물 침수 등 큰 재산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예. 김 지사는 침수 주택과 철도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맞춤형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읍면 단위 피해도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우량 100mm 이상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 개선과 장기적 재해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정책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후 전남도가 이를 기회 삼아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알리백 산업단지 정책은 기업의 알리백 수요를 100% 충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알리백 산단 규제 완화뿐 아니라 교육 정주 여건 대폭 개선, 전기료 획기적 할인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인구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용록 전라남 도지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의 획기적 알리백 산단 정책을 발판 삼아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 성장 벨트를 육성하고 연간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햇빛과 바람 자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리백 산단 조성에 최적지입니다. 전남도는 이를 발판 삼아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 성장 벨트를 만들고 2030년까지 연간 1조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알리백 산단과 미래 에너지 신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직접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록 전라남 도지사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전남도의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예.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 SOC 인프라 확충,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빌리 조성 등 전남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고 예산의 반영을 적극 건의했는데요. 예. 또한 요수 석유화학 단지의 자원순환 시범단지, 스케일업 실증센터,
K 디즈니 인재양성 거점 기관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들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예. 이러한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기근 이 차관은 전남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집중 방문해서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남도가 여수 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는 여수 광양항의 어떤 차별성을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정책 세미나를 열고 북극항로 시대의 여수 광양항의 역할과 성장 전략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네. 여수 광양항은 원유와 벌크 화물 처리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LNG나 철광석 등 북극항로 주요 화물과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수 광양항을 원유, 벌크 중심 북극항로 개척 항만으로 육성하고 LNG 해상 벙커링 특화 항만을 조성하며 에너지 자원 수출입 중개 기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도 여수 광양항은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충분하다면서 동부가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오는 8월 국회에서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여수 광양항이 소외되지 않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전략들이 잘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갑자기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에 당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1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